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이번에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최병성 목사입니다. 환경탐사 전문 시민기자인 최 목사와 함께 환경 리포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 목사는 그간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시멘트협회가 최 목사가 쓴 기사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목사를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목사님. 네. 안녕 좀 못하시죠? 그래도 늘 안녕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멘트협회가 걸어온 소송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기보다는요, 예. 오히려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잘 모르는, 라돈이,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라돈이잖아요. 예. 라돈이 섞여 있는 쓰레기인 인산석고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실태가 좀 더 여론화될 수 있다.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아주 잘 됐다.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시멘트협회가 이번에 이 서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제 최 목사님이 쓰신 기사가 폐암 유발 물질이 아파트에 국민 속인 시멘트 업체들 이런 제목 맞죠? 네네. 그렇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기사가 상당히 많이 읽혔던데요. 혹시 기사를 쓴 뒤에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시멘트 협회의 반응이라든지 인상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인상적인 반응은 두 가지죠. 국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값밖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라는 정말 기막힌 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시멘트 협회가 소송을 들어온 거죠. 극단적인 시멘트 협회는. 근데 이 기사가 보니까 6월 29일자이던데 좀 뒤늦게 이렇게 정정 보도를 청구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추측되는 이유가 있나요? 짐작은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멘트 협회가 소송 걸어온 내용처럼 자기들은 속인 적이 없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인산석고서 시멘트 쓰는 건 다 알려진 건 문제 없다라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의 소송을 걸어 들어온 건데,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시멘트 협회가 인산석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대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비료가 이제 농작물이 필요한 게 인과 칼륨인데, 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광석이라는 곳에서 인광석을 수입해 와요. 우리나라에 인광석이라는 돌이 없고, 인광석에서 인을 축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인산석고라는 폐기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인광석에는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굉장히 높게 함유되어 있고요. 인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인 이제 인산석고에도 라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군데서 발생이 되어 왔는데, 경남 진해에 진해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수에 남해화학이 있죠. 진해화학은 부도가 났었고, 지금 없는데, 여수의 남해화학인데, 남해화학이 가면 무려, 한 2,800만 톤? 바닷가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사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인산석고가 발생하는데, 시멘트 공장이 70만 톤을 가져와요. 지금도 처리를 못해서 2,800만 톤이 쌓여 있는데, 만약에
시멘트 업계가 제 기사대로 해서 예, 예. 70만 톤 이상의 인산석고를 처리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제는 남해화학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폐기물 처리에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비용도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필사적으로 네. 이번 소송에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우선 좀 본론적으로, 그 본론으로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그 라돈,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좀 막연하게 좀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그걸 좀 그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라돈이 좀 많은 지형이 곳곳에 좀 있죠. 예, 그 라돈은 이제 지하 땅속에서 나오는데 이제 방사능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방사능, 폐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건축물 안에서 폐암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심각한 유해 물질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예, 예. 여러서 국제적으로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가 폐암이죠. 예, 그래서 예. 라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돈으로 인해서 폐암으로 발생해 이제 사망하고 있는 상태라서 라돈을 저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시멘트 협회는 이번에 소장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인산석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표하거나 그 해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나요? 두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14년에 KBS 추적 방송이 나왔어요. 예, 예. KBS 측에서 실내 라돈을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라돈이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인산석고를 사용해서 인산석고로 석고보드가 예, 예. 석고보드가 인산석고로 만들어진 거였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예. 실내 건축물에서 라돈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멘트 이런 부분도 다 의심하니까 시멘트 협회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그 해명 자료를 몇 번 만들었어요. 해명 예,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돌린 건데, 예, 예. 자기들은 그거를 내부 자료라, 해명 자료가 아니라 내부 자료다라고 했는데요. 예, 예. 그거부터가 너무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음. 그 해명 자료를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예, 몇십 예. 페이지짜리인데, 맨 예.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나와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시멘트 협회에서 잘하는 지들끼리 만들 건데, 왜 목차에 처음부터 시멘트 만드는 원리부터 나와요? 쓸 게 기초적인 것부터 말이 예,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그걸 어디서 입수한 거냐면, 예, 기자들이 시멘트 협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시멘트 문제 인터뷰를 들어가면, 예. 시멘트 협회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굴 찾아와요? 저를 찾아오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시멘트 문제는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예. 들고 온 거예요. 시멘트 협회가 준 거를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럼 내부 자료라고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부 자료가 아니죠. 기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기자들한테 외부 보여준 건 표현 뭐예요? 자료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보여준 자료는 건 뭐예요? 국민에게 해명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기자들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기자를 예, 예. 통해서 국민에게 해명한 자료인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내부 자료다라고 정말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예. 추정 60분의 내용 이렇게 예. 실내에서 라돈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 그 밑에다가 추가로 전부 달았어요. 추가로 단 내용이 예, 예. 그 실내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 이제 라돈이 나온 이유는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 때문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인산석고로 만든 그 석고보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부연 달았어요. 이 말은 그 뭘까요? 원인을 다 알고 있었네요. 아까 원인을 알았다는 것보다도 예, 예. 원인을 알았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석고보드로 만든 인산석고 때문입니다. 예, 예. 실내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유는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어. 그 예.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시멘트는 이제는 인산석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잖아. 의미. 그거는 100%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자기들은 인산석고를 쓰지 않았다는 말, 명시된 말이 없다고 해서 해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말장난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라돈을 함유한 그 인산석고를 쓰고 있다고 시멘트협회도 이제 인정한 셈이긴 한데 그 사용량이 그 소량이기에 건강이 해롭지 않다는 뭐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소량. 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철저한 관리. 과연 시멘트 공장이 철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시멘트 협회가 알고 있을까? 이번에 지난 한 2주 정도, 3주 전에 발암물질 가득한 발암물질 범벅인 시멘트라는 KBS 시사 방송에 나갔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멘트에 육가크롬 발암물질이 있죠. 예. 발암물질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20ppm이에요. 예. 쓰레기를 만들어도 우리는 20ppm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번 방송에 몇 ppm이 나왔을까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거의 2배인 40ppm이 검출됐어요. 그래요. 최근에 분석한 거예요. 제가 분석한 시멘트 데이터는 77ppm, 73ppm이 나왔어요. 환경부 아니라 거의 4배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철저한 관리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늘 시멘트 분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TMS, 불뚝 실시간 측정 장치에 10분의 1로 관리하고 있다. 근데 시멘트 공장 가면 늘 분진 뿜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온 공장 지붕에 시멘트 분진 덩어리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시멘트 공장의 철저한 관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산석고가 들어가는 시멘트 공정의 라인을 보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석회석에다가 불에 안 태는 석탄재,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국장 온이, 그다음에 거기다가 폐타이어, 폐구모, 폐비닐, 뭔가 쓰레기를 다 합성질을 섞어서 함께 혼합해 태워요. 자, 태우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까만 돌덩이, 클링커라고 하는 돌덩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워서 나오는 게 시멘트가 아니라 까맣게 태우고 나면 그것이 이제 덩어리예요. 그냥 온갖 쓰레기와 함께 타온 덩어리가 이제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쇄하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곱게 이제 밀에서 곱게 이제 분쇄를 하는데 분쇄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굳어요. 다시 굳겠죠. 그 분쇄만 하면 습기를 먹더니 굳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첨가제를 넣어야 돼. 마지막 단계인 그거를 이제 천연석고를 넣어야 되는데 천연석고를 안 쓰고 이런 이제 폐기물인 인산석고를 갖다 넣는 거죠. 그게 사용량이 아마 이제 1.4% 정도 사용한다는 건데요. 마지막 상태에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양이 작다라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고속도로에 차가 이제 하나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옆에 주택이 있죠. 자, 그러면 주택의 그 주거 지역에 안전한 소음 기준 이하로 한 대가 지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한 대가 지나갈 때는 안전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수천 대, 수만 대가 모든 차량은 소음 이내야. 모든 차가 내는 소음은 소음 이내인데 그 차가 다 수천 대의 소음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적되고 농축되고 그럼 엄청 커지겠죠. 그 주변 지역 주민이 살기 어렵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그 사람들이 조사했을 때는 기준치 이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조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방에. 그렇죠. 지붕도 시멘트, 벽도 시멘트, 범벅이겠죠. 바닥도 시멘트예요. 그 양이 얼마야? 그 양, 거기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멘트도 석고가 안 넣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모래도 라돈이 없고 콘크리트도 없는 각종 유해물질이 없는 걸로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기준치 이내야라고 해서 쓰레기 시멘트도 기준치 이내, 그다음에 그 모래도 기준치 이내, 그다음에 골재도 기준치 이내, 석고보드도 기준치 이내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치 이내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예, 자기네는 기준치 이내지만, 예, 예. 각각으로 따로 봤을 때는 예. 기준치 이내지만, 그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예. 주택에 다 합의된 엄청난 양의 집 안에서는 예, 우리가 예. 상상할 수 없는 유해 물질로 아. 발전한다.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토탈 기준치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토탈 기준치를 환경부가 실내 146 베크럴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놨죠. 미국 기준은 4피코큐인데요. 아, 예, 예. 예, 보통 아파트에서 4피코큐이 우리 집 재면 4피코큐가 넘어요. 예, 예. 그다음에 요새 신축 아파트 예, 들이 신축 아파트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인산석고는 지금 100% 전부 인산석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석고보드는 예. 석고보드는 인산석고를 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럼 타랑 섞고 그거를. 예, 타랑석고. 타랑석고는 하면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산석고는 비료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나오는 예. 거고, 예, 타랑석고는 발전소에서 발전 과정에 나오는 건데, 타랑석고에는 라돈이 함량이 적고, 근데 저기는 이제 인산석고에는 라돈이 함량이 높은 거죠. 그럼 최신 아파트에는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가 없으니까 라돈이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 제가 라돈 측정 전문 업체를 방문했는데, 예, 예. 측정 데이터들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아, 예, 예. 어떻든가요? 2021년, 2022년 신축 아파트인데요. 예, 예. 라돈이 환경부 안전공고 기준치가 146 베크럴이에요. 예, 예. 그런데 200, 300, 400, 500, 600 베크럴이 넘어. 그러면 이거 심각한 기준치를 문제예요. 훨씬 상회하는 이런 수치네요. 네. 그래서 이건 그럼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분이 기준치 이내가 아니라 예, 우리는 최대한 유해 물질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예. 이런 기본 상식을 위반하고 우리는 기준치 내라 안전합니다라는 근거 없는, 예? 이게 제대로 안전성을 조사하지 않은 그거죠. 예전에 예. 목사님이 쓰신 기사 중에 폐암 유발 독성 쓰레기로 아파트 짓는다. 5시간 추격전. 이것도 참 목사님은 상당히 힘들게 취재한 게 딱 눈에 보이는데 끔찍했죠.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시멘트 회사들도 인산석고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 넣는 까닭은 경제적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천연석고 사다 놓으려면 비싸겠죠? 돈이 많이 들겠죠? 석고도, 예. 우리 석고도 우리나라에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연석고도 사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본인들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국민들, 요즘 또 이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문제예요. 사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 환경부가, 아까 이제 환경부 얘기를 좀 했는데, 환경부가 시급하게 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부가 아니다. 예. 환경오염부요 국민살인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쓰레기를 치우는 게 환경부 책임이다 보니까, 예, 예. 시멘트 협회가 쓰레기를 치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각종 어떤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을 정말 예. 중국보다도 못한, 정말 온갖 특혜, 시멘트 공장에 정말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특혜를 부여해서 결국은 환경오염대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많은 시멘트에 살아가고 있게 만든 것이 예, 예. 대한민국 환경오염조장부의 현실인 거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런 미친 환경부에 제가 뭘 기대를 하고 뭘 변화하라고 그걸 요구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조만간에 이제 뭐 환경부 장관을 고발하든지 예, 예.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 뭐 승소를 자신하시는지요? 좀 입증할 수 있는 저쪽의 그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할 또 다른 증거 뭐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지요? 넘쳐나죠. 예. 그냥 뭐 가볍게 그냥 가볍게 이길 거예요. 제가 시멘트 업계하고 해서 진 적 없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예, 그 뭐 시멘트 업계가 뭘 어떻게 시비를 걸든 간에 제가 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고, 왜냐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꼭 승소해야 되겠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터를 연재하고 있는 환경전문 시민기자인 그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이 코너를 마치기 전에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 문제를 고발해온 최병성 목사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